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오늘은 시녀 이야기라는 소설을 보고 대리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녀 이야기의 배경이 된 국가는 성경에 따라서 여성의 역할을 아내, 대리모인 시녀, 그리고 하녀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는 이야기인데요. 전쟁 중이기 때문에 전쟁에 기여를 하고 있는 사령관들의 집에 이제 시녀들이 배정이 됩니다. 물론 그 사령관의 아내와 사령관 남성 사이에서 아이가 없을 경우 시녀가 배정이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배란기에 이 시녀와 사령관의 직접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가지게 합니다. 하지만 이 성관계도 그렇고 아이를 낳는 과정도 그렇고 굉장히 기형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성관계를 할 때에도 아내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시녀가 그 위에 누워있고 여기에 사령관 남성이 성관계를 하는 식으로 임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신이 이루어져서 만약에 시녀가 출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출산 과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출산을 할 때 그 지역의 대리모 시녀들과 아내들이 모두 모여서 이 출산의 과정을 지켜봅니다. 근데 아내가 직접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아내의 배를 마사지 해주기도 하고요. 시녀가 아이를 낳을 때쯤 그 시녀가 있는 집의 아내가 출산할 때 그 성관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시녀 뒤쪽에 위쪽에 아내가 다리를 벌리고 앉아서 마치 아내가 출산을 하는 것 같은 풍경을 묘사를 합니다. 이 시녀가 낳은 아이는 당연히 바로 아내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비인간적인 방식으로 여성에게 아이를 낳게 하고 그것이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신성한 의무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요. 만약에 이 국가 시스템에 반기를 드는 여성이 있다면 비여성으로 간주가 되어서 성매매를 하게 되거나 식민지인 콜로니로 보내져서 강제 노역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비여성들은 강제로 불임 수술을 당하게 되고요. 이런 사회를 이제 시녀 이야기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서울 퀴어 문화축제의 블루드의 후원사 선정에 관련해가지고 대리모에 관련한 논쟁이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리모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대리모 시스템에서는 보조생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인공수정을 합니다. 인공수정을 해서 생산된 그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이식을 해서 그 대리모가 임신과 출산 과정을 진행하는 거고요. 상업적 대리모가 특히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 상업적 대리모들은 돈을 받고 이 대리 임신 출산의 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리모가 있었던 적이 있었죠. 씨바지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대를 잇기 위해 아들을 낳아야 하지만 오랫동안 아들이 나오지 않는 집안에서 씨바지 여성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씨바지 여성이 그냥 고용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씨바지는 친자매들이 남자아이들을 많이 낳았어야 했고 병에 걸리지 않은 몸이어야 했습니다. 또한 젊은 과부나 미신적으로 아들을 잘 낳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몸을 선호를 했는데요. 젖꼭지의 색깔이라든지 배꼽의 깊이라든지 30여 가지의 기준이 존재했다고 합니다. 이 씨바지라는 대리모에게 임신이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소문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 몇 달간을 갇혀서 살아야 했다고 하고요. 아들을 낳아서 주고받는 대가는 논밭, 터너 맞이기였다고 하고 만약에 딸을 낳으면 양육비로 곡식 몇 섬을 주는 것이 상례였다고 합니다. 또한 아들을 낳더라도 아들에게 씨바지 대리모 여성이 자신이 어머니임을 밝히지 않아야 한다는 또 규칙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업적 대리모 시스템이 여성 착취적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저 또한 대리모 시스템은 굉장히 여성 착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최근까지 상업적 대리모를 허용했던 국가인 인도에서는 불임 클리닉을 통해서 많은 불임 또는 난임 또는
성소수자 커플, 싱글 여성 등이 이제 대리모 시스템을 이용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제1세계 커플들이 제3세계의 여성을 빌려서 돈을 주고 이용을 한다는 점, 대리모 여성은 본인 스스로만의 의지가 아니라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대리모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아무런 유전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이 조금 더 높고 하얀 피부를 가진 북인도의 여성이 선호된다는 점, 다 똑같은 대리모가 아니라 대리모에 따라서 받는 가격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점, 또 그렇다고 너무 가난한 여성은 대리모에 접근할 수 없다는 점, 출산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거나 또는 자궁을 적출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계약서에 동의를 해야만 하고, 임신 중단의 권리 같은 재생산의 권리가 이 대리모 여성에게는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대리모 산업이 착취적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였습니다. 이렇게 여성의 재생산권을 착취하고 임신 출산에 적합한 여성을 선별하고 등급을 매겨서 가치를 정한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할 뿐만 아니라 임신 출산의 도구로 보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고민이 듭니다. 대리모가 여성 착취적이라면 대리모를 지금 당장 금지해야 하는데, 대리모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은 이렇게 대리모를 불법화하는 것에 많이들 반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인도에서 최근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상업적 대리모를 금지했던 사례에서 인도 여성들이 정부가 우리의 가난을 책임질 것이냐 항의를 하기도 하고요. 내가 임신했을 때에는 오히려 하루에 7시간씩 설거지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임신을 이어나갔어야 했지만 대리모로서 임신을 했을 때는 조금 더 잘 먹고 잘 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인도 여성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리모로 일을 하는 것은 여성의 통장에 굉장히 거액의 돈을 한 번에 송금해준다는 점에서 대리모에 임하는 여성 개개인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던 거죠. 또한 대리모가 금지되자 당시에 대리모였던 여성들은 자신이 임신하고 있는 이 아이를 낳아서 본인이 키워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보장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대리모 말고 여성의 선택권이 얼마나 있었을까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생계를 어떻게 개선시킬 것인가, 여성의 몸을 착취하고 재생산 권리를 박탈하는 대리모 산업에 여성들이 진입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인데요. 과연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여성이고 대리모와 같은 저의 어떤 재생산 능력을 이용하는 또는 착취하는 산업에 종사하지 않고도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대리모를 통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그런 여성들의 현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회운동을 이어나가야 될지 또는 이야기해야 될지가 되게 많은 고민이 되는데요. 한편으로 이렇게 상업적 대리모를 통해서 여성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면서 여성들의 남편이나 시부모 쪽에서 대리모를 하라는 압박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들어오시는 결혼 이주 여성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해당되는 일인데요.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결혼 이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물가 차이나 생활 수준 차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혼 이주 여성이 본국에 보내는 돈이 굉장히 그 본국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큰 자원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은 주변 친척들이나 부모들로부터 너도 결혼 이주를 해라 라는 식의 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성들을 거래하고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뿌리 뽑기 위해서 한 번에 불법화를 한다거나 금지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뜻 보면 제가 모순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현실이 모순적이고 하나의 논리만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맥락의 고려를 함께 하면서도 여성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